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요, 벚꽃이 지금 망울이 져 있더라고요. 다음 주 정도면 아마 만개할 것 같은데, 서울은 좀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벚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도 주식시장이 좋은 소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으로 업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명확하게 좀 나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어제 나온 뉴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를 갖다가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 그다음에 뭐 아마존 이런 곳에서 진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더불어서 당연히 애플도 진행할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데서 당연히 투자를 더 진행하겠죠. 이런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들은 근데 계획을 좀 봤어요, 제가. 4년에서 앞으로 5년 정도입니다, 향후.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IDC 센터하고는 좀 개념이 좀 많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여기 인트로에다가 한국 IDC 비즈니스 KINX 이거 올려놓긴 했지만 이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하고 AI 데이터 센터하고 개념을 좀 혼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전방이 상당히 어떻게 돼요? 투자를 전망을 하고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한다는 것들은 앞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거기에 또 딸리는 서플라이 체인들이 다 괜찮아질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들이죠. 그럼 투자 포인트를 좀 잡은다고 하면 내가 스터디를 했다고 하면 이제 뭐 조정이 들어올 때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어떻게 조정 없이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까? 근데 조정이 들어올 때 내가 공부해 놓은 종목이라든지 좀 좋아하는 종목이 있다고 그러면 그럴 땐 좀 매수를 좀 하는 포인트를 좀 잡아서 준비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또 인터넷 데이터 센터 하면 또 KINX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잠깐 또 이야기 드릴 거고요. 또 AI 데이터 센터, 뭐 이쪽이 유행하면 어떤 종목들이 또 유행을 할 건지, 또 관심을 가져도 될 건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 또 우리 4월 주말 오프라인 세미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청을 또 빨리 선택해 주시면 제가 좋은 장소 결정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AI 데이터 센터, 물론 여기에 100% 관계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나름 그래도 조금 그냥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되는 것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비즈니스가 가장 잘하는, 그죠? 맨 전방 업체가 삼성 SDS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형. 물론, 솔트룩스 같은 회사도 존재한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좀 파악해 주셨다가, 얘네들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형. 데이터 센터라든지 AI를 적용한 서비스,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향후가 앞으로 다 그렇게 가겠죠. 이스페타시스는 AI 가속기,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PCB 기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대덕전자 같은 경우 당연히 그죠. 2.5D 패키지판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전력 반도체 하면 또 제주 반도체 외에 다수가 또 있겠죠. 근데 전력 하면 또 데이터 센터 그러면 전기를 엄청 많이 또 쳐 드시는 양반 아니겠습니까? 뭐 HD, 현대엘리트 또 거기다 뭐 냉각까지 하는 것까지 관심을 갖는다 한다고 하면 두루두루 많이 있겠지만 그냥 대략 저 같은 경우는 좀 큰 거 위주로 그다음에 좀 쉬운 거 하나 정도 이렇게 집어넣어 봤는데요.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조정이 들어오는 구조 이런 때 좀 매수를 좀 하는 전략을 좀 가져가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게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어서 터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분야를 좀 터치하고 있다가 분명히 시장은 말이에요. 한번 쉴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앞으로 전망이 밝으니까 이런 것들을 관심 가져놓고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KINX입니다. 여러분들 그 KINX는 모르시는 분도 모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데이터 센터 그러면 통신회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같은 경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뭐 KT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대표적으로 이해가 좀 가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큰 기업들이야 뭐 자기가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일 텐데
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딘가에 임대를 해서 사용한다거나 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요가 상당히 앞으로 폭발적으로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KINX가 지금 과천의 데이터 센터를 기존보다 제가 알기로는 글쎄 3배 정도 이상 되지 않습니까? 캐파가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완공이 되고 또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망이 상당히 좀 밝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는 건 우리나라에는 과천 데이터 센터 요거 근데 원래 3개월 연기를 했어요. 5월에 완공을 하기로 했는데 안 됐어요. 이게 유럽에서 부품이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여러분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우린 또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종목을 갖다 저는 리포트를 드리질 못했어요. 왜 최근에 보면 주가가 조금 올랐던 거 있거든요. 뒤에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긴 할 텐데 자, 그랬다가 이게 연기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돼서 조정을 싹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한 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야, 저 정도까지는 가는구나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포인트 잡아드릴 때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예를 들면 전망치, 올해 전망치보다 사실은 2025년 영업이익이나 수익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겠죠. 예, 그 부분은 상상이 좀 가십니까? 그렇겠죠. 8월부터 이제 물론 뭐 지금부터 임대 계약을 좀 체결은 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8월부터 매출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뭐 3분기에 매출 인식이 높게 나올 만한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기존 거 갖고 계속해서 매출 인식이 나가는 거고 4분기 조금 더 좋아지고 내년도 1분기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단기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천 데이터 센터 완공까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보시고 그게 8월이니까 그 사이 안에 충분히 우리가 주가 수익률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조금 예를 들면 좀 중장기로 보시면 변동폭이 별로 없는 그런 종목을 원하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도 내년도 한 2분기까지는 또 가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사이드는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기존에 자기가 서비스하는 캐파보다 어떻게 돼요? 2.5배, 3배 정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 매출도 어떻게 돼요? 확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YY 대비해서 2025년 정도는 한 영업이익이 한 100% 가까이 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해놓고 또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좋겠죠.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설사 내가 단기적으로 투자했는데 물렸어. 그렇다 하더라도 좀 중장기로 보유했을 때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 가이던스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그대로예요. 올해 실적은 크게 변함이 없어요. 근데 과천 데이터 센터 완공의 의미가 상당히 이 기업한테는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것들은 4분기부터는 조금 영업이익도 높아지고요. 매출도 높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반영을 이렇게 해놨겠죠. 뭐 그건 뭐 당연한데 제가 볼 땐 2025년 전망치가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영업이익도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요.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가 크게 뭐 업황을 많이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임대를 하게 되면 장기 임대 계약을 맺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해주셔서 생각을 해주시고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요. 사실은 이게 쭉 잘 오다가 말이에요. 이 부분 잘 오다가, 잘 왔어요. 어쨌든. 근데 이게 완공이 지연 이러면서 여기 조정을 또 확 받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구조예요. 근데 사실 오늘,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거,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미국 소식이 나오면서 안 그래도 요거 좀 이야기 드릴 때가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 완공이니까 지금부터 뭐 4, 5월 한 4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 사이 안에 그 완공이 된다고 하면 저는 여기는 가겠죠, 여러분. 그죠? 이제 1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12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는 것들인데 완공하면 또 우리가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슈가 좀 터질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올라가는 스펙까지도 생각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당 단가가 높으니까 또 잘 안 하실까? 글쎄, 저는 이런 것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무거운 종목이에요. 사실 나는 그래도 원래는 이런 이슈가 없으면 이렇게 주가가 잘 올라가진 않겠죠. 그래서 적어도 제가 볼 땐 말입니다. 광복절까지는 무난히 잘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 휴가 때 갈 선물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현명한 판단 내리셔서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과 내용을
판단을 내려서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유튜브는 항상 그런 거잖아요.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이야기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것들이 좋으면 저랑 같이 뭐 구독도 해주시고, 팔로우도 하고, 또 그걸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들 따라서 같이 하는 것들도 피드백도 받으시려고 하면 또 회원가입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들이지, 이걸 갖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땠습니까? 아, 그리고 뭐 이거 안 하면 뭐 큰일 난다고 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항상 좋아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드리는 건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친해질 수 있는 매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 중에 조금 뭐 여러분들이 그리고 관심이 좀 가져볼 만한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 해서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반도체 PCB 기판 얘기되는 유리 기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어드밴스 패키징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예를 들어서 좀 하이거 엔드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유리 기판이 필요하다고 판단 내리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유리 기판 때문에 나오는 이슈들은 만약에 매수했는데 주가가 쫙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트레이딩 개념으로 해서 수익 내고 나오세요. 왜냐하면 이게 당장 올해 터질 만한 이슈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요. 기술을 개발한 곳이 있지만 실증적 비즈니스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올해 진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닙니다. 올해는 절대 아니니까 그냥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PCB 기판 업체들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향후에 좀 더 예를 들면 진화된 내용들을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예를 들면 집중해서 너무 뭐 먼저 사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글쎄요. 2025년, 26년도쯤에 상용화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도 그 사이의 기간 상당히 길거든요. 더군다나 이거는 이렇게 진행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소재 부품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하나 이슈가 될 때,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쌀 때 매수해 놓으면 한 번 정도 이슈가 중간 뉴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점프업 하는데, 그럴 때마다 좀 수익 실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일찍 투자해서 좋은 것은 또 없다. 항상 보면 뭐 나빠서 투자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일찍 투자하는 시점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AI 폰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삼성 폰이 잘 팔리고 있어서 판매량은 다시 1위를 탈환했다고 하는데 이 뉴스 자체가 나오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삼성폰 때문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을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라고요? OLED입니다. OLED에 들어간 내용들 요것들을 많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로 많이 언급드린 내용이 덕산 네오록스인데 그거 좀 기다려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잘 팔리면 되고 또 아이패드형 OLED 지금 BOE가 그 애플에서 가져간 내용은요, 작은 거예요. 6인치짜리인가 그렇고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울트라급 이상부터 하고, 그 다음에 9인치 이상 나가는 것들은 대부분 삼성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진행을 한다. 삼성전자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진행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뉴스 중에 삼성전자가 디램 부분 사업이 흑자가 나올 것 같다. 이건부터 알고 있는 소식인 것 같아서 크게 뭐 여러분들 이슈화 될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도 제가 뭐 매수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서 지금 뭐 조금 업사이드로 올라갔는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포커스를 잡는 것들이 아니라 디램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예, 그것이 괜찮아지면 심택이나 이런 카드 패키지판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후공정단으로. 그렇죠? 생산해서 어떻게 돼요? 만들어서 어딘가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 신제품, 그다음 저전력 반도체 이런 것들 앞으로 나오면서 이런 회사들, 심텍 같은 경우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2분기부터 흑자전은 대덕전자도 조금씩 업황이 좋아지는 것들이겠죠.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건 대덕전자한테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심택 이야기하면서 대덕전자도 같이 이야기 드리고 가장 좀 안 좋게 보고 안 좋게 본다고 하다기보다는 트레이딩 하기 어려운 게 코리아 서키트다.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기계 쪽이 실질적으로 저전력 반도체 쓰는 쪽이 나올 때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어떻게 또 빼놓고 갈 수 없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거는 심택하고 대덕전자 쪽을 갖다가 좀 더 꽃을 좀 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사실 오늘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시그널 상당히 좋게 터졌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 탕탕탕 터져가면서 갈 겁니다. 그런데 항상 있죠. 눌리면 들어온다. 그 대덕전자를 오늘 사보시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놓쳤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이라는 거 항상 어떻게 돼요? 10% 정도 올랐으면 적어도 4, 5% 정도는 어떻게 돼요? 기본으로 다시 조정을 받아요. 단기 차익물은 나오니까요. 그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기도 하잖아요. 그잖아요. 어쩔 수 있나요? 예, 트레이딩 잘 안 되시는 분들 수익 날 때 파는 게 맞고 자기가 확고한 신념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하거나 투자 전략이 없다고 하면 수익 나면 파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고맙게 생각을 해야죠. 그분들이 다 안 판다고 그러면 주가가 쌀 때 못 사잖아요. 자, 그렇게 자 생각해 보시면서 접근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눈 것 중에서 KINX 같은 경우는 여러분 조금 좀 보세요. 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분할 매수 이제 한 글쎄 4월 달 정도쯤에 쭉 좀 해주시고 가면 설사 눌린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그런 거예요. 5월 장이 안 좋아서 좀 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포인트를 좀 보세요. 그래서 물량을 전체로 가져갈 때 이런 거죠. 5월 장이 혹시라도 안 좋을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근데 크게 제가 볼 때, 예, 과거처럼 엄청난 조정을 받는 그런 시장은 아닐 거예요. 조정의 빌미가 되는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건 뭐 오늘 얘기한 김에 다 얘기해 버리죠, 뭐.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기본적인 골자는 그거예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금리 인하 시점이 서로 엇갈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강세 보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한테는 안 좋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6월 달쯤에 22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하를 할 거다. 좀 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 할 거다. 미국 니네가 뭐 안 내리고 늦게 버텨주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표가 지금 현재까지도 크게 나쁠 만한 이유는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22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경기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무리가 되는 한이 있어도 조금 진행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거기서 나오는 예를 들면 그 환율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당연히 외국인은 그것을 알고 그래서 4월달 시장을 갖다 여러분들 좀 잘 정작을 좀 펼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해서 고환율이잖아요. 좀 내려오다가 우리 경상수지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오게 되면 당연히 환율이 좀 좋아지겠죠. 워낙 강세가 좀 오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ECB 때문에 달러 강세가 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조금 시장에 눌림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아주 뭐 그분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과거보다 5월장이 그렇게 심한 조정이 올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들이고요. 조정이 오는 과정에서 굳이 온다고 그러면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이 혹시나 제 생각에는 크게 제가 보면 기대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 저 PBR로 있었던 것들이 금융주 관련이거든요. 그 부분들 같은 경우가 그닥 좋지 않은 미래 전망치가 나오면서 조정은 피할 수 없이 가는 것들이니까 지수는 빠져도 반도체 분야나 이쪽 분야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황이 좋아지는 것과 안 좋아지는 것을 조금 밸런싱을 좀 시켜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큰 매크로를 이기는 종목이나 이런 시장은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 점도 조금 유념해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투자에 큰 도움이 되도록 케어맨이 열심히 리포트 드리고 있습니다. 참조 잘 하셔서 투자에 판단 잘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남 탓하지 않는 걸로 진행을 하고요. 자기 돈은 자기가 잘 관리하는 쪽으로 진행해 나가고요. 배워나가는 거죠. 뭐, 그리고 같이 공유해 나가면서, 유튜브 세상이 좋은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공유해 나가면서 배울 수 있는 또 세상이 많이 펼쳐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3월, 4월 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